굿잠 TV의 닥터철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. 제 방인데 지금은 밤 10시 2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밤에 뭐하고 있냐면 공부하고 있습니다. 꿈에 대한 되게 좋은 얘기가 있어서 일단 잠깐 브이로그식으로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장비도 아무것도 없고 조명도 없고 뭐 그냥 편안하게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약간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, 꿈에 대한 내용 중에서 꿈에서 피를 보면 되게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, 색깔을 보는 경우에는 25% 이하다. 꿈을 꿀 때 뭔가 만져지거나 아니면 후각이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. 꿈속에서 보이는 건 전부 다기 때문에 그 시각적으로 볼 수는 있고 듣는 경우도 꽤 흔하게 있다, 이런 내용이 있어요. 제가 가끔 악몽을 꾸는데 꿈의 그 구성 성분들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. 한 20% 정도는 좀 안 좋은 꿈들, 30%는 그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일상적인 얘기들, 50% 정도는 허황된 얘기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섞여 있어야 원래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런 꿈을 꾼다라는 내용입니다. 저 꿈 얘기를 제가 왜 지금 꺼내냐면, 한국에서는 되게 꿈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해석을 좀 과장되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,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중에서 1년 동안 수영을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왜 수영을 못했냐면, 꿈속에서 그 친구가 이제 수영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한 거를 부모님이 이제 그런 꿈을 꾼 거죠. 그래서 1년 동안 수영 금지를. 저희는 되게 재밌게 노는데 그 친구는 수영을 못한 1년 동안 좀 되게 불편했었죠. 꿈에 대해서 재미로 해석하는 건 되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태몽도 있잖아요. 저는 태어날 때 태몽이 뭐 쌀 자룬지 가마에 아무튼 쌀이 가득 담겨 있는 꿈을 꿨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,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재밌게 하는 건 좋지만 뭔가 꿈을 과도하게 아니면 과장되게 해석을 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공부하다가 들었습니다. 꿈은 꿈일 뿐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재미로만 보자 라는 생각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드네요. 실제로 저는 되게 궁금했었는데, 아까 피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, 뭐 물리거나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경우는 있는데 피의 색깔, 빨간 색깔이 보이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빨간 색깔을 꿈속에서 본 적이 없어요, 지금까지도. 이 세 가지 책이 아마 주된 책일 것 같습니다. ESRS라고 유럽의 그 수면 시험이죠. 교과서 같은 내용인데 엄청나게 많은 논문을 여기서 집대성한 겁니다. 그래서 각각의 이 얘기가 어느 논문에서 나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, 이거는 리뷰 오브 슬립 메디슨이라고, 아마 그 수면 공부를 앞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참고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이 되게 두껍습니다. 보면 책이 상당히 두껍죠. 뒤에는 문제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, 그리고 요거는 제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봤던 책인데 되게 애착이 많이 가는, 되게 보기 저는 원서를 되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대학교 때도 한 번도 원서를 읽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원서를 되게 많이 읽습니다. 영어를 잘 못해서 되게 어렵습니다. 여기도 되게 처음에 볼 때는 이 책이 되게 좋고, 이건 다 두껍습니다. 다 두껍고 처음에는 재미도 없었는데 뭔가 보면 볼수록 좀 재밌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, 이거를 이렇게 다 책을 요약해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요약본을 또 외워야 되기 때문에 요약을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또 요약을 다시 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. 이게 시험이 9일 남은 상황이라서. 왜 인증이 시험을 보게 됐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, 저는 예전에 코골이 관련 수술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수면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싼, 보험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는 수면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코골이 수술을 했던 게 일반적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수술을 했었는데, 지금은 수면다운 검사라고 하는 게 보험으로 들어와서 그런 이제 수면다운 검사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도 되게 많아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. 실제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 있는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 이런 거 외에도 수면 관련 질환이 너무너무 많고 그걸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
근데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. 더 어려운 것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공부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고 시험 결과에 어떻게 됐던지 간에 시험을 핑계로 다행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도 저한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혹시나 댓글로 뭐 궁금하신 질환 같은 거를 올려주시면 제가 잘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